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들 이용해서 이런 메이크업 해봤어요. 약간 치크까지 촉촉한 느낌이고 베이스는 촉촉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 진짜 많았던 그 파운데이션 써서 완성해봤어요.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요거 그리고 섀도우는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고 계속 못 보여드렸던 데이지크 로즈 밀크티 사용했고요. 오늘 메이크업 치트키가 치크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AOU 크림 블러셔 사용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고고! 바로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요. 요거 촬영 중에는 방해 금지 모드를 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지난번 마켓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 2차 언제 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곧 돌아옵니다. 11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진행했던 비타민 세럼도 같이 하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코스알엑스 더 알파 알부틴 2 디스컬러레이션 케어 세럼, 이름이 길죠? 이게 새로 나왔는데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거 마켓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싶어서 제안 드려서 같이 들고 옵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제가 원래 이렇게 트러블이 잘 나고 좀 피부에 멜라닌 색소 생성이 잘 되는 편이어서 흔적이 잘 남는데 이거는 낮에 써도 부담이 없고 자극도 별로 없는 미백 세럼이에요. 미백은 미백인데 이런 색소 침착들 있죠. 트러블 흔적이나 기미 잡티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이어서 이거 같이 마켓 제품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사용감도 진짜 괜찮고 뭐 비타민C나 레티놀 이런 미백 제품들은 조금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트러블 있는 분들도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에 요즘 잘 쓰는 게 또 피지오겔 이 크림이어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이거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이고요. 저는 23호 쓸 거예요. 이거 파운데이션 어떤지 질문 진짜 많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호예요. 저는 원래 매트한 파운데이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 촉촉한 거 찾는 분들한테는 매트예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쓰는 이런 파운데이션, 쿠션 사용감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요. 진짜 얇게 잘 발리거든요? 매트긴 매트인데 엄청 얇게 바를 수 있어서 피부 표현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고 이렇게만 발라도 어느 정도 이런 다크서클이나 피부에 약간 좀 까만 흔적들? 피부에 살짝 그런 결점들? 톤이 균일하지 않은 부분들은 잘 커버돼요.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레이어링 하잖아요? 그러면 커버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바르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 내 피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얇게 바를 수 있고 레이어링 하면은 이렇게 커버까지 잘 되는 그런 타입이고 지금 보시는 것만 봐도 스킨케어하고 바로 발랐는데도 광택 많이 없이 되게 매트하게 끝났죠? 이런 사용감이에요. 이거 쓰면서 그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마무리감이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금방 안 펴 바르면 좀 짝짝 붙어가지고 약간 컨트롤이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고 조금 수정할 때도 경계 많이 안 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파운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대비 너무너무 훌륭한 파데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반대편에 바른 것처럼 이런 부분들 전 나비존 모공 쪽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발라서 앞볼도 밝혀주고 모공도 채워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피부 표현이 진짜 깔끔하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남은 양 이마에도 발라주고 스패츌러에 남은 걸로 일단 긁어서 다 쓸게요. 지금 제가 23호 쓰고 있는데 컬러 괜찮죠? 이마 발랐을 때 진짜 이마에도 얇게 쫙 붙어요. 겉도는 느낌 없이 밀착력이 진짜 좋은 파데입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나는 건성이다.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촉촉한 거 찾는다. 그럼 비추. 저는 이따가 치크는 좀 촉촉한 거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촉촉한 치크를 써도 베이스는 약간 매트한 거 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매트한 베이스 발라줄게요. 알뜰하게 스패츌러에 남은 양 다 긁어서 이렇게 다 바르겠습니다. 남은 양 이렇게 묻혀서 811 브러쉬로 코 부분 정리해주면 코도 아주 얇게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진짜 요것저것 써보지만 코 부분은 요 811 브러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됐어요. 요런 느낌. 이렇게 퍼프로 두들길 때 살짝 그
짭 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막 끈적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파운데이션이 뭔가 피부에 짭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마무리감이고 밀착력이 좋다 못해 이런 짭짭짭짭 붙는 느낌이 나는 느낌. 그리고 어바웃톤에서도 새로운 거 나왔잖아요. 이 디자이닝 멀티 팔레트 1호 베이지. 요거를 파데 바르기 전에 썼어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커버가 잘 돼 있는 상태죠. 일단은 여기는 컨실러 컬러로 이마에 약간 붉은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살짝 이렇게 두들겨서 커버해줄게요. 완전 볼록 튀어나와 있는 얘는 이렇게 좀 커버해줍니다. 잘 가려주는데? 괜찮은데? 잘 가려졌어요. 이 연어색이랑 베이지색 섞어서 눈 밑에 살짝 더 커버해줄게요. 뭐 커버할 게 많이 없는데 살짝만 이렇게 커버해주겠습니다. 괜찮. 여기 있는 이 컬러는 윤곽에 쓰라고 나와 있는 컬러인데 제가 썼을 때 딱히 그렇게 쉐딩 효과가 전혀 없다. 그쵸,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쓰나 마나일 것 같아요. 패스. 저는 저 컬러는 코 쉐딩용보다는 그냥 조금 됐나? 조금 쉐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 컬러는 그냥 쉐딩용보다는 컨실러에 섞어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만드는 용으로 쓰고 홍조 있는 분들은 이런 그린색 컨실러 사용해서 가려주시면 좋아요. 특히 코 부분이나 이런 이마 홍조? 이런 것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게 그냥 흰색 컨실러 같잖아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핑크색 펄감이 들어가 있어서 핑크빔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보잖아요? 보이시나요? 약간 광 돌죠?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팅 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당황했잖아요. 저는 흰색 컨실러라고 생각하고 조색하면서 써야지 아니면은 볼륨용으로 써야지 했는데 펄감이 들어있었어. 파우더는 그동안 사두고 뜯지도 않고 있었던 이 라네즈의 보라색 파우더를 써볼 건데 앞에 선풍기를 켜놨더니 파우더가 나오는 즉시 날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그 민트색 네모난 파우더 용기에 투명 파우더가 들어있었잖아요. 요거는 약간 이런 연보라색이에요. 이렇게 그냥 유분 잡아주는 가벼운 루스 파우더인데요. 조금 더 연보라빛으로 살짝 톤업되는 느낌이 아주 살짝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뽀송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거 네이밍 볼륨 앤 쉐딩. 요것도 좋다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거 일단 쉐딩 컬러로 코 쉐딩이랑 싹 먼저 해주고 오늘은 코 사이를 한번 끊어볼까요? 좀 이렇게 동그랗게 코끝을 쉐딩한 다음에 어머 귀여워졌어. 콧대는 평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요거 쉐딩도 되게 괜찮아요. 컬러 경계지는 거 없이 부드럽게 잘 발리고 색도 딱 적당하더라고요. 아시죠? 저는 포인트 브러쉬로 한 번 더 섬세하게 코를 깎아주는 거 이걸로 한 번 더 코끝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역시 코 쉐딩까지 하니까 얼굴에 입체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저는 쉐딩을 꼭 해야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컬러 그대로 다시 묻혀서 애교살 만들어줄게요. 없는 애교살을 강제로 만들어주고 오늘 이 쉐딩을 꺼낸 이유가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여기에 있는 이 볼륨 파우더를 제가 좋아하는 필리밀리 이 미니 삼각 퍼프 있잖아요. 이걸로 바르면 되게 좋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거 양 조절을 잘못하면 조금 텁텁하더라고요. 많이 묻어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석 해주고 눈 밑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보이세요? 그리고 코 옆. 밝아진 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브러쉬로 쓸 때는 힘들어한데 이걸로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코 옆도 살짝 이렇게 밝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안부의 앞부분에 볼륨이 좀 찼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효과? 팔자 부분이랑 이렇게 유분 싹 잡아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나온 느낌 나지 않아요? 이마 쪽에도 제가 여기 눈썹 윗부분 여기가 꺼져 있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밝혀주면은 이마가 되게 예뻐 보여요.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꺼진 부분을 이걸로 살짝 채워줍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앞에 제가 파우더를 많이 바르지 않았어요. 파우더를 적당히 바르고 해야 뭉치지 않아요. 나는 양 조절할 자신이 없다 하면 그냥 파우더 하지 말고 이걸로 바로 바르세요. 여기는 이미 아까 그 콧대는 어바웃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멀티 팔레트 하이라이터 컬러 발랐지만 그냥 위에 덮어줄게요. 괜찮은 것 같아. 안 뭉쳤다. 이렇게. 어때요? 근데 입가는 솜털 많은 분들한테는 비추할게요. 왜냐면 저도 입가에 바르면 나중에 살짝 뜨더라고요. 그래서 입가는 비추. 근데 그냥 지금 효과 보시라고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진짜 멍청해요. 오늘 촉촉한 치크 바르겠다 해놓고서 이렇게 파우더를 열심히 했어. 이따 안 뭉치게 섬세하게 하면 될 거예요. 눈썹은 평소랑 똑같이 라이트 토프로 채워만 줄게요. 자연스럽게.
눈썹 그렸고요. 저는 거울이 항상 이 측면에 있어요. 가운데에 놔두면 촬영할 때 방해되기 때문에 살짝 그 카메라 옆에 놔두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대칭이 맞는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빛도 좀 측면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완벽히 균형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아무리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일 순 없어요.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쉐이딩 컬러가 나왔어요. 이게 또 컬러가 쿨한 거랑 웜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웜한 EN 컬러 사용할게요. 이게 지금 비포 상태고요. 턱 뒤를 끊고 여기를 끊고 턱 밑을 끊어요. 뼈 따라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안쪽을 한번 이렇게 끊어요. 여기 살짝 이 밝게 냅두고. 그런 다음에 이 필리밀리 펜 브러쉬 같은 이 쉐딩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밀어버려요. 이렇게. 바를 때 안쪽으로 오지 말고 밖으로 퍼뜨리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경계 없이 잘 마무리하면은 턱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여기까지 넘어오는 건 원치 않아서 살짝만 커버할게요. 여기도 한번 없앨래요. 이렇게. 그러면 짜잔! 턱이 없어졌죠? 이 브러쉬가 이 스틱 쉐이딩 펴바르기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펴발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주 쉬워요. 짠! 그러면 오늘 얼굴 베이스부터 윤곽은 거의 신상 제품들로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얼굴 조각 완전 잘 됐죠? 오늘 좀 얼굴 조각하는 재미가 있는 제품들로 얼굴 초벌 끝냈고요. 이제 색조 들어갑시다. 이거 전부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데이지크 로즈 밀크티 팔레트고요. 저는 냅다 중앙에 있는 이 뭔가 장밋빛 밀크티 같은 색감. 이걸로 그냥 냅다 넓게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눈두덩이가 조금 넓은 편이고 색조를 좀 잘 받는 편이어서 원래 이렇게 중간 음영 컬러를 냅다 넓게 바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화장 시간이 엄청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좀 그윽한 컬러 넓게 그윽하게 발라줘도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더 진하게 됐지? 잠깐만. 아니야,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니야. 이 정도만 원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진하게 됐지, 여기? 이 베이스 컬러 살짝 이쪽에 눌러줄게요. 좋아요. 대칭 맞춰서. 이 컬러 다시 묻혀서 언더에 그냥 싹 다 발라줄게요. 오늘 애교살 그냥 이렇게 핑크빛으로 그윽하게 놔둘까 봐요. 쓰고 싶은 것도 생각났는데 그거는 또 밝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로즈 밀크티 같은 색감으로 베이스 잡아줬고 다음 컬러는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까운 이 색깔. 이걸로 은은하게 음영을 넣으려 했는데 음영이 티도 안 나요. 너무 은은하다. 데이지크 팔레트는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명도 차이가 잘 안 쌓이는 그런 제품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편이긴 해요. 그래도 같은 컬러로 삼각존 한 번 더. 저는 눈두덩이에 발랐던 컬러 그대로 삼각존에 이어서 항상 바르기 때문에 눈두덩이 위랑 아래랑 통일감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안 발린 척 발린 것 같죠? 아예 이 색감이 안 보이진 않아요. 그쵸? 아이라이너 요거 클리오 펜슬 라이너 애쉬 브라운 쓸게요. 맨날 띄워 그렸으니까 살짝 내릴게요. 아니야, 내리지 말까? 요 정도로 일단 라인을 잡아볼게요. 미세 면봉으로 라인 한 번만 깔끔하게 빼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꽤나 두꺼워요. 근데 눈 뜨면 그렇게 안 두꺼워 보이죠? 이거 제일 어두운 이 컬러 이용해서 블렌딩해서 덮어줄게요. 이 컬러가 상대적으로 좀 뿌연 컬러감이라서 라인 덮으면 라인도 같이 좀 뿌얘져요. 근데 오늘 또렷한 느낌보다는 이 팔레트의 컬러감처럼 약간 뿌옇게 할 거라서 이런 느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이라인 뿌얘지는 거 싫고 또렷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팔레트에 있는 라인 블렌딩 컬러를 데려와야 또렷한 느낌 내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뿌얘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대쪽도 라인 그려줬고 똑같이 라인 블렌딩 뿌옇게 해줄게요. 아이라인 저쪽이 좀 잘못 그려졌어요. 아무리 봐도 여길 잘못 그렸어. 이럴 때는 페이크로 한 번 더 펜슬로 끝쪽 그려주면서 또렷한 척 해줍니다. 여기는 밝은 핑크 컬러로 한 번 더 애교살 부분에 핑크빛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이제 속눈썹 붙일 건데 속눈썹 붙일 때 과정 자르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잘라볼게요. 사실 그 과정이 맨날 같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속눈썹 붙이면서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집중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잘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집어넣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들을 잘라냈는데 오늘은 말을 하면서 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속눈썹 붙이는 거 떠먹팁 했던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항상 똑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똑같은 속눈썹만 붙이고 있어서 다를 것도 없고요. 그 떠먹팁이랑 다른 거는 떠먹팁 속눈썹 붙이는 편에서는 그 더툴랩 해피림 속눈썹 통짜를 한 4등분 정도 해서 잘라 붙였다는 건데 저 요즘에 쓰는 거는 이 필리밀리 가닥 속눈썹이거든요. 특히 1호 퓨어 데일리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잘려 나온 거라서 굳이 통 속눈썹을 자르는 수고로움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거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속눈썹 컬링을 해주는데 사실 이렇게 뷰러 컬링하기 전에 미리 풀을 좀 짜놔요. 여기 이렇게 풀을 짜놓잖아요. 이런 속눈썹 풀은 짜고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살짝 말랐을 때 접착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속눈썹 풀을 짠 다음에 이렇게 속눈썹 컬링 해주면서 조금 굳는 시간을 주면 좋고요. 이 트위저도 이 속눈썹 전용으로 나온 다인쌤이랑 콜라보한 트위저가 있어요. 이게 끝이 일자로 마무리된 제품이어서 속눈썹 붙일 때 틀어지지 않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눈썹을 오른쪽 눈용, 왼쪽 눈용이 있거든요. 오른쪽 걸 이렇게 떼요. 이렇게 떼면서 살짝 모양이 틀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잡아준 다음에 속눈썹 끝쪽에 이렇게 풀을 묻혀줍니다. 풀을 너무 많이 묻히면 나중에 클렌징 할 때 이 접착제 똥 떼는데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잘 걷어서 묻혀준 다음에 속눈썹 끝쪽은 원래 속눈썹이 아래로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여서 살짝 그 속눈썹 위쪽에 이렇게 붙여줘요. 다른 데는 다 속눈썹 쏙쏙이로 붙이는데 이 끝에만 속눈썹 윗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속눈썹은 이 아래쪽에 붙이는데 이때 속눈썹 아래 붙인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비벼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붙여요. 각도 조절 잘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여기 또 속눈썹 아래에서 살짝 이렇게 비비면서 딱 그 속눈썹 남쪽에 뒤집어서 넣어서 붙여줬고요. 저는 딱 한쪽 눈당 4조각씩 붙이면 딱 맞아요. 전 진짜 이 눈 앞머리가 제일 잘 안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저는 한 번 더 컬링을 해주는데 제가 이 필리밀리 퓨어 데일리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컬링을 했을 때 뷰러가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뷰러를 해주면 완전 이렇게 속눈썹이 싹 컬링이 되는데 이 화려함을 좋아해서 이거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눈이 완전 크게 달라졌죠. 여기에 마스카라를 써서 지금 이 상태도 괜찮은데 조금 더 살짝 그 뭉침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또 너무 정갈하게 가닥가닥 느낌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원래 내 속눈썹에 볼륨감이 생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요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 붙이고 이렇게 마스카라 했을 때 속눈썹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마스카라를 엄청 좋은 걸 써서 롱래쉬가 됐고 컬링이 됐구나 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속눈썹 붙이고 나타났을 때 마스카라 뭐 썼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속눈썹을 붙인 거 위에 마스카라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마스카라 발라주고 취향에 따라서 트위저로 더 가닥가닥 뭉쳐주시면 완전 그 정갈한 느낌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그냥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 한 것처럼 너무 가닥가닥 느낌 안 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고 그래도 약간 제 속눈썹이랑 결이나 방향이 안 맞는 애들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찝어줘요. 근데 오늘은 딱 요거 정도로만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는 그냥 가볍게만 빗어주겠습니다. 진짜 가볍게만 했어요. 그리고 라이터로 살짝 붉고대 달궈준 다음에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도 살짝 지그재그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눈 끝이에요. 이 눈 안에 점막이 너무 잘 보이는 분들은 점막 좀 붓펜 브러쉬로 살짝 채워주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너무 점막까지 채우면 살짝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서 이대로 놔두는 편이에요. 속눈썹 붙이는 과정은 이렇게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그럼 반대쪽 하고 나타날게요. 짠! 속눈썹 위아래로 다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애교살을 안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더 또렷하게 넣어주려고 클리오 샤프소 심플 이거 바닐라 베이지 이 컬러로 조금 더 포인트 있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새끼손톱으로 싹싹 블렌딩합니다. 제가 애교살이 진짜 없어서 그림자를 좀 확실히 그려줘야 이 중안부랑 눈의 구분이 또렷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림자만 좀 또렷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 베이스로 발랐던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애교살 그림자 만들어준 데를 살짝 블렌딩 해주듯이 이걸로 덮어줍니다. 그러면은 컬러가 생뚱맞지 않고 뭔가 이 섀도우랑 이어지면서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눈화장의 일부처럼 살짝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아이 메이크업 오늘 간단하게 끝입니다. 안 간단했나요? 뭔가 속눈썹 알려드려서 조금 안 간단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오늘 치크는 짜잔! 요거 AOU에서 새로 나온 크림 블러셔예요. 촉촉 크림 블러셔인데 요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거든요? 지금 제가 전 컬러를 다 이렇게 끼워 놓은 건데 하나씩 야 분리돼. 아 떼고 싶어. 떼져라! 아 나 진짜 야무지게 끼워 놨나 보네? 어머.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니까 아 좋아요. 제가 오늘 바를 컬러는 로지볼이랑 모브볼 고민하고 있었는데 벚꽃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모브볼이 또 약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로지볼이냐 모브볼이냐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 근데 오늘 약간 핑크로 가고 싶었는데 벚꽃볼 가볼까요? 이게 뭐라고 되게 긴장되네. AOU 촉촉 크림 블러셔 3호 벚꽃볼 사용할 거고요. 얘가 좀 촉촉한 크림 타입 블러셔예요. 이렇게 톡톡 얹으면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는군요. 묻은 양을 살짝 덜어내주고 얘네만 블렌딩해서 1차로 색감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촉촉 블러셔 바를 때 이 부분 파우더 처리하지 마시고 바르세요. 저는 깜빡하고 파우더 처리를 했지만 파우더 처리 안 하고 바르는 게 더 깔끔하게 바를 수 있을 거예요. 펴 바르니까 그렇게 색이 진하진 않네요. 요 가운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발라서 핑크빛 조금 더 촉촉하게 얹어줄게요. 오! 요런 느낌? 오케이. 어때요? 색깔 예쁘다! 여기 조금 더 얹어볼게요. 조금 더 얹으면 조금 진하네요. 이 정도까지만 얹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은은한 광택이 올라오는 블러셔가 됐고요.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이런 거 바를 때는 저는 그냥 퍼프로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퍼프 종류는 사실 뭐든 상관없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제일 안 뭉치고 잘 발리는 거는 저는 쿠션 퍼프, 에어 퍼프류들이 진짜 잘 발리는 것 같고 이런 하이드로 스펀지류들도 괜찮아요. 예쁘다. 괜찮지 않아요? 이 컬러 좋아요. 하지만 이 앞까지 광이 올라오는 건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앞쪽 광은 살짝 이렇게 죽여주고 이 측면에서만 광이 보이게 해줄게요. 앞쪽이 요철 쪽에는 광이 돌면 조금 안 예뻐서 요철 부분만 살짝 파우더 처리해서 여기서만 광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립 컬러는 제가 또 고민이 있습니다. 립 컬러는 제가 지난번에 공연하는 날에 다른 친구들 메이크업 해주면서 발라줬던 컬러인데 그 컬러가 너무 예뻐서 오늘 한번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공연하는 날에 다른 친구들의 메이크업을 다 손봐줬는데 그날 17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중에 한 친구한테 발라줬던 립 컬러가 너무 예뻐서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을 발라보겠습니다. 립 라인 살짝만 커버해두고 먼저 바를 립은 이 무지개 맨션 타이업 틴트인데 이거 자체가 립 라인 커버할 수 있게 나온 베이스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제형도 완전 베이스 립처럼 입술에 완전 딱 달라붙는 꾸덕꾸덕한 그런 제형인데 저는 아무리 립 라인 커버가 잘 되더라도 한 번 이렇게 커버해주고 바르는 게 더 깔끔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누디 스텝 컬러 이렇게 먼저 발라줍니다. 아 근데 누디 스텝 발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 기다려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핑크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미 입술에 싹 컬러가 머금어졌어요. 핑크 스텝으로 다시 바를게요. 핑크 스텝은 얘도 누디한 컬러인데 조금 더 밝아요. 이렇게. 근데 이건 완전 핑크도 아니고 블러리한 제형감이에요. 이렇게만 바르면 진짜 베이스 립 컬러죠. 그리고 얘가 그냥 바르는 것보다 손으로 한번 펴발랐을 때 느낌이 더 예쁘더라고요. 아, 그 친구가 피부가 뽀얘서 더 예뻤나? 일단은 핑크 스텝 발랐고 그 위에 이거 요즘에 진짜 잘 바르고 다니거든요. 이거 리스키 뷰티라는 신생 브랜드고요. 이 패키지가 진짜 멋있게 생겼죠. 비 볼드 립글로스라는 제품이고 이 컬러는 히시핏이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거를 안쪽에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해줬는데 이런 느낌? 어때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얘가 립글로스라서 발색이 엄청 진한 건 아닌데 이 특유의 약간 탁한 모브 느낌? 이 립글로스 색감이 안쪽에 이거 좀 밝은 베이스 립 컬러랑 싹 어우러지면서 너무 색 조합이 예쁘더라고요. 안쪽은 조금 더 갈라서 이 색감이 더 잘 올라오게. 이렇게.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좋아요. 오늘 하이라이터는 3,000원짜리 하이라이터 바를 거예요. 이거 아마 리뷰를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올렸을지 그 이후에 올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밀크터치 디어싱이고요. 다이소에 런칭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3,000원이고 이게 진짜 펄감이 너무 예뻐요. 이 하이라이터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중에 핑크빔 컬러를 가지고 왔고 얘를 손으로 발라도 진짜 잘 발려요. 여기 가루 날림 하나도 없이 발리거든요. 오늘은 완전 딱 그 포인트 되는 부분에만 바를 거라서 여기에만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보이세요? 이 눈 앞머리 쪽 중간 콧대에만 한번 바르고 코끝에 여기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줘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오늘 애교살을 안 살렸잖아요. 그래도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렇게 발라서 눈 앞머리 입체감만 좀 살려줄게요. 어때요? 어때요? 예쁜데? 메이크업도 느낌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못 말리게 계속 쓰고 싶은 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5호 폿이고요. 새로 나왔던 컬러입니다. 이걸로 삼각존만 살짝 장밋빛을 더하고 아이라인 아래쪽 붉은 느낌 이렇게 살짝 블렌딩해서 빼줄게요, 꼬리. 그리고 뒤에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자고요. 진짜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끝입니다. 다 했다고 해놓고서 속눈썹 요거까지만 봐주세요. 진짜 다 했습니다. 제 촬영방 지금 조명이 사실 앉아있을 때보다 이렇게 일어났을 때 색감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일어나 봤고요. 요 안쪽 점막 사이로 약간 그 속눈썹 투명대가 좀 보이는 느낌이어서 이것만 붓펜으로 살짝 이렇게 가려주겠습니다. 입술도 안쪽만 살짝 더 발라줄게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신상 이것저것 사용해서 보여드렸고 립 제품은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신생 브랜드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도 궁금해하시는 제품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치크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그쵸? 지금 이 치크 컬러감이 제가 원래 AOU 크림 블러셔 살 때 로지볼이랑 모브볼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바르니까 벚꽃볼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눈이랑 치크까지 는 살짝 그 로즈 밀크티 색감의 핑크빛인데 입술을 조금 뮤트한 오묘한 모브빛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오묘해졌어요. 제가 또 약간 오묘한 색감 좋아하잖아요. 제 취향대로 이렇게 마무리해봤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